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고민호입니다. 제가 2023년 1월에 기농농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세 편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동영상 올려봤었죠. 한 2,000회씩 다 넘은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본 것 같습니다. 2년이 흘러서 이번에도 지원 사업 요구항을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3편을 하나로 합쳐서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죠.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는 다루겠지만 이것은 이제 농협 대출 형식입니다. 사업 대상자 이제 신용 및 담보 대출 형식이고 이 시중금융 대출금리 차를 이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2차 보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의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데요. 대출금 수령 후에 이제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15년간 사업 장소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거, 이 사업을 갖다가 함부로 사업장을 팔거나 그다음에 사업 포기할 수 없다는 거. 그럼 제재가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대출 심사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농협 및 농심부에서 별도로 개인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정해진다는 것을 알셔야 하시고 1차 대출 신청 후에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또 대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연도별 재정 투입 추이를 갖다가 보면 2022년에 3천억에 육박했던 것이 2025년 올해는 1,500억 수준으로서 굉장히 반토막 나 있으니까 올해는 더 심사가 까다로울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기준 조건입니다. 만 65세 이하 나이를 보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세대의 주만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세대원 중 1인 만 되고 부부 경우에는 1인. 그 다음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한 귀농인 또는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제촌 비농업인도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던 사람들은 2년이 초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말소해버렸다. 그래도 1년은 더 기다렸다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했던 분들은 이제 농어촌 공사에 위탁했던 분들은 어차피 농업 영농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경우에는 청년 영농정책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장기 교육을 수료한 이런 사람들도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래 요건을 갖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이주 기한은 이제 농촌 지역으로 딱 전입하고 나서부터는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자금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에 전입 완료해 있어야 하고요. 거주 기간은 농촌 지역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이수 실적은 귀농 및 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단 평가 시에는 최저 등급 부여를 한다는 점 알아야겠고요. 교육은 이제 농업 인력 포털에 등록되고 어그리 에듀라는 그 농업 인력 포털에 등록되어 있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 수료증 또한 이제 인정 기한이 5년까지만 인정을 한다는 거 알려두셔야 합니다. 자금 지원액은 창업자금이 3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입니다. 주택구입 후 연령 제한이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율이 작년에는 한 번 1.5%였는데 올해 다시 2%로 환원됐습니다.
운영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고요. 2025년 사업은 이제 올해 상반기 1월 1일에서 2월 10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는 6월 1일에서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4회에 걸쳐 사용을 할 수 있고, 주택자금은 2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에는 1년 이내에 자금을 갖다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이 불가할 것 같다, 그러면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 대출도 가능한데 이제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 이제 5천만 원 이제 총 사업 신청액의 70%또 초과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사업 자금을 갖다가 신청할 때는 70%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진척에 따라서 사후 대출도 기성고 대출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농업창업자금하고 주택자금 활용 범위를 한번 볼게요. 농업창업자금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제 경종 분야, 뭐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재배사를 갖다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농식품 가공시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묘목, 종자, 농기계 이렇게 이제 동산과 관련된 것은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거. 창업자금으로 이제 매입한 농지 일부에도 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도 가능하고요. 농촌 비즈니스 분야도 농업과 연관지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자금을 보면 대지를 갖다 산다든가 주택 뭐 구입도 가능합니다. 제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사업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인 소유 임야 주택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야에도 주택 자금을 갖다 신청할 수 있고요. 농업진흥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농업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구매했는데, 여기에다가 주택부지로 활용한다고 하면 사업계획 변형을 통해서 주택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대신 그만큼 그 면적은 횟수로 치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사업 지원 제외되는 대상자를 보면 당연히 이제 부당하게 사용한다든가, 여기 사업 계획대로 안 하고 또 뭐 뭐 이탈을 했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뭐 취직을 해버렸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되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전년도에는 전년도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사람들 제외됐는데, 올해는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3,700만 원 이상인 자들도 이제 이 사업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불금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직불금은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이 대상자 선정 후에 이 실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라겠죠. 포기를 신청을 갖다가 했어야 하는데 안 한 사람들은 괘씸죄로 2년간 대상자에서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유의사항은 이제 배우자, 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뭐 경매, 공매해서 구매하는 것도 이 자금을 갖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한번 보죠. 먼저 여러분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의 신용 및 담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농협이나 농심부를 방문해 가지고 직접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기농 창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제 하고 있죠. 이때 이제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 대상자로 먼저 1차 심사 대상자로 되면 여러분들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시장군수가 이제 융자지원 계획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업자금을 갖다가 이게 이제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농지를 샀다 그러면 창업장을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기금제 등록을 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상당히 제재사를 당하게 됩니다. 대출금 수령 후에 상환기간 동안, 그러니까 15년간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게 의무사항인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대출금 매수,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또 형사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생계가 막막해서 투잡을 희망할 때는, 어,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에게 취업 또는 창업 신고서를 갖다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면 농업의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영농 활동에 대한 이제 투잡이죠. 이제 영농은 뭐 끊고 나서 이제 한쪽으로만 갈 수 없고 영농 활동에 대한 증빙을 갖다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 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실적, 뭐 농자재 구매 자료, 그다음에 직불금 수령했다는 거 이런 것들 갖다가 제출하고 여러분들이 농업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로 공무원들이 이제 사업자로 선정을 합니다. 서류로서.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갖다 구성해가지고 이제 면접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잘 맞출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귀농 인구 수를 보는데 주민등록 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교육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시간이, 재작년까지는 100시간이 기본이었는데, 이제 8시간 이상만 하면, 받아주는데, 보시면, D 0점입니다. 0점. 대신 8시간 미만은 이제 지원 불가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입부 농촌 거주, 이것도 전입비를 갖다가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등 심사위원들의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뷰를 잘 해야 하는 거고 대신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 귀농 뭐 영농 정책 자업임금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업들을 받으면 5점의 가산점이 붙고요. 대신 이제 뭐 여성 농업인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격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최대 3점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점 아까 1에서 8 항목까지 전체 점수를 갖다가 누계 점수를 봐서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합격권인데 여기서 이제 경쟁이 치열했을 때는 고득점자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다음은 사업시청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가급적 컴퓨터로 깔끔하게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농 분야 장모 이것도 이제 뭐 경종이냐 축산이냐 이렇게 나눠서 좀 구체적인 뭐 작물명이라든가 뭐 축산 같은 경우에는 동물명 이런 것들을 적으면 좋겠고 이건 현재 영농 규모를 갖다가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전체 뭐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없음 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있으면 있는 사항만 적으면 될 것 같고 여기 사업별 규모 이 농업 창업자금하고 주택 구입비를 갖다가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농지는 뭐 3,000평, 뭐 2억, 뭐 하우스, 뭐 100억 이런 식으로 뒷면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갖다가 똑같이 일치시킨 숫자를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로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농창업하고 주택을 나눠 가지고 하는데 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게 개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보조 이건 없잖아요. 다 융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 합계는 이 소개와,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자부담분,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단위가 이제 1,000원이니까 단위를 잘 봐야 합니다. 여기다가, 1,000단위에다가 콤마 찍는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서류를 갖다가 반드시 잘 해가지고, 제가 여기 어디서 이런 서류들을 다 구할 수 있는지 써놨으니까, 이걸 잘 참조해서 쉽게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창업 계획서인데, 주요 분야, 이게 장목, 앞에서, 사업 신청서 첫 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야 하니까요. 경종이라고 했는지, 뭐, 축산이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 잘 적어보시고, 뭐, 농가 레스토랑이면 농가 레스토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농 기반 쪽으로 했는데, 이 단위들을 갖다가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지금 이제 앞에서, 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다는 거, 그거하고 똑같이, 어, 일치시켜야 하는 겁니다. 항상 양식에서 제시한 단위가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뭐, 동이다, 그 제곱미터, 당, 제곱미터하고 동, 몇 동이냐, 이런 식으로 1동이고, 한 동을 가지고 있고, 뭐, 100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2-6번 기타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영농을 현재 하고 있건 없건 간에 이제 남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다가 적용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기술을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현재 상태가 이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자금을 받아갖고 향후 염소를 키우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웠다면 뭐 고상식 시설을 구축해서 동물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폐사율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여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기술을 내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돈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향후 이제 계획 앞에서 신청한 자금하고 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디다 쓰는 용도인지 앞장 신청서하고 똑같이 이제 맞춰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소팅을 갖다가 한 것이니까 규격 단위를 갖다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사업량, 이제 단위별로 뭐 면적이 되는지 아니면 뭐 시설이면 몇 동, 뭐 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과 잘 구분해서 하시고 이 농지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예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살리고 뭐 농지구역만 한 가지로 다 3억을 쓴다. 그러면 농지구역만 하고 나머지를 싹 지워버리십시오. 아니면 칸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가 세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육하원칙에서 상세하게 적으라고 했잖아요. 왜 내가 이제 기능하게 됐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책지를 갖다가 왜 김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김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기능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이 자금을 주면 어디에다 쓸 것이고, 어, 뭐 또 이제 이미 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라는 것들과 별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은 이쪽을 갖다가 아까 말했던 어 준비사항하고 이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여기를 갖다 집중적으로 보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어떤 수준인데 이 사업을 갖다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이 사업이 확장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 이것은 숫자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갖다가 명확하게 밝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단기 뭐 2년 내, 뭐 중기 5년 내 뭐 장기 1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표로서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을 하면 최고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을 어떻게 상환할래? 윗부분하고 또 이제 같이 움직여야겠죠? 중단기적으로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났을 때 이제 뭐 수익이 생길 거고 이런 것들로 어떻게 융자금을 갚아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활동 참여 계획, 여기에는 뭐 여러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걸 갖다가 좀 자신감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양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귀농인 확인서하고 영농승계 신청서인데요. 여러분들이 농지를 갖다가 확보하게 되면 취득세를 갖다 납부하게 되는데, 귀농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갖다 50% 감면받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예요. 귀농기촌 협의회나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귀농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농승계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농기계나 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용농 기반, 특히 농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로부터 용농승계를 갖다가 받는다. 이를 갖다가 확인하는 신청서를 갖다 제출하면 여러분들이 농기계 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에서 같이 그 창업 자금을 갖다가 비교적 그 바뀐 부분 위주로 또 중요 사안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2023년도에 3탄에 걸쳐서 제가 만들어 본 그 동영상까지 참조한다면 사업계획서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양식 잘 참조하셔서 꼭 사업자로 선정돼서 자금 잘 활용해 보시고요. 어, 기농기촌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멋지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